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 특보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새벽 2시 20분쯤 부산으로 상륙해 아침 6시 반쯤 강원도 동해시에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동 경로상에 있던 부산, 영남,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 시각까지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강원도 강릉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원 신건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강릉항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 마이선이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면서 매섭게 몰아치던 비는 지금은 그쳤습니다. 지금 제 뒤를 보시면 하늘도 맑게 개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강한 바람은 계속 불고 있습니다. 태풍 마이선은 현재 동해안을 따라 북북서방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태풍이 멀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밤사이 몰아친 비바람으로 강원 동해안에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속초에서는 주택과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차량이 침수되는 등 도심 전체가 물에 잠겨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양양에는 어젯밤 한때 시간당 12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주민 대피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동해고속도로에 산사태로 투사가 유입되면서 이를 치우느라 일부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또 삼척시 가곡면 5개 마을에선 350세대의 전기가 끊겼고 파도가 방파제를 넘으면서 선박 4척이 전복되기도 했습니다. 태풍은 빠져나갔지만 아직 비구름과 바람은 그대로 남겨놓은 상황이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영동엔 최고 2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바람도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0m가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파도도 강한데요. 해안이나 저지대는 만조 시간과 겹쳐 월파나 침수 피해도 예상됩니다. 긴 장마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산사태도 걱정입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이 서둘러 수습을 하고 있는데 날이 밝으면서 밤사이 발생한 피해가 속속 확인되고 있어서 태풍 마이삭 관련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강릉항에서 지연뉴스 신건입니다. 이번 태풍을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부산에선 말 그대로 악몽과도 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도시 전체가 비바람에 휩쓸리면서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는가 하면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던 60대가 창문이 깨지면서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KNN 정기형 기자입니다. 대형 간판이 도로 한가운데에 떨어졌습니다. 철제 외벽과 셔터가 뜯겨나가고 파편이 여기저기 날아다닙니다. 물탱크는 도로를 굴러다닙니다. 태풍 마이삭이 상륙하기 전부터 부산은 이미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날아온 돌멩이에 취재진의 차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바람에 날린 현수막이 전봇대에 걸렸다가 큰 소리를 내며 타들어갑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 크레인이 넘어졌고 건물 벽면 자재가 굉음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어디서 떨어졌노? 위에서. 마이삭이 부산에 상륙한 새벽 2시 20분쯤 마린시티입니다. 강한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가로수가 뽑혀나갔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통째로 뽑혀 있고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파편과 돌멩이가 계속해서 날아옵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깨진 유리창에 닫혀 과다출혈로 67살 여성이 숨졌습니다. 흔들리는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려 했던 것인데 119 신고 폭주로 접수가 지연됐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소지품을 주우려다 바람에 밀려 하천에 빠진 40대 여성이 구조됐고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KNN 정기현입니다. 태풍은 부산에 상륙한 뒤 위력이 조금은 약해진 상태로 북동진했습니다. 부산이 가장 센 직격탄을 맞은 셈인데 집계가 어려울 정도로 곳곳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강풍으로 인한 낙하물도 도로 곳곳에 나뒹굴었습니다. 고리와 신고리의 원전도 가동을 멈춰서 지금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암흑천지입니다. 새벽 시간 부산에 강풍이 덮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겁니다. 이 같은 정전 피해는 부산 전역에서 밤새 계속됐고 곳곳에서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로도 이어졌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남구 등 부산 전역에서 4만 4천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경찰 지구대나 남해해경청 등에도 정전 사태가 발생해 출동에 어려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게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탄전에 통화가 안 돼서 지금 복구 절차를 지금 아직 저희도 진행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풍으로 인한 도로 통제도 잇따랐습니다.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거가대교, 을숙도대교, 남항대교는 밤새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마린시티와 광안리 해안도로 등 시내 주요 도로 35곳도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주요 도로에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부산 동서고가로에서 높이 5m의 구조물이 파손돼 길을 막았습니다. 해운대 장산터널 입구도 이정표가 달린 거대 철제 구조물이 쓰러져 양방향이 다 막혔습니다. 이정표는 아예 도로 밖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만약 차가 지나가고 있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구조물이 맥없이 쓰러지면서 차량 통행이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한편 태풍이 부산을 덮친 시간 원자력 발전소 고리 3, 4호기와 신고리 1, 2호기가 정지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방사선 영향 없이 원자로는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울산은 영남 내륙을 관통한 태풍의 오른쪽, 흔히 위험 반원이라고 하는 곳에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밤새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공사장 펜스가 무너지고 도심에선 역시 정전이 속출했습니다. UBC 배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장 펜스가 강풍에 무너지면서 버스 정류장을 덮쳤습니다. 도로 위로 날아간 자재들을 치우는 인부들의 모습은 위태위태합니다. 펜스가 강풍에 순식간에 뜯겨나가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강한 비바람에 공사장 펜스가 완전히 무너졌고 철골 구조물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중구 장현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하는 등 밤사이 22건의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엔 한때 초속 21m의 강풍이 불면서 도심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5분쯤 남구 사남동에서 창문이 파손되면서 한 명이 다쳤고 바람을 견디지 못한 한 상가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람 부니까 겁이 나서 이쪽에 앉아 있었어요. 다다다다닥 하는데 제가 무서워서 화장실을 가가지고 숨어 있었다니까요. 겁이 나갖고 이게 순간적으로 다 나가. 한 119 안전센터는 옥상 구조물이 떨어져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울산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120여 건 발생했으며 울산기상대는 낮까지 태풍 영향권에 있어 피해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제주에는 어제 강풍과 함께 태풍 마이삭이 물벼락을 쏟아부었습니다. 한라산 산지에는 10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불어난 물에 버스가 고립되고 하천변 주민들은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JIBS 김현선 기자입니다. 도로 옆 하천이 물을 토해내고 도로는 또 다른 거대한 하천이 돼버렸습니다. 미처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도로에 진입한 버스와 승용차들은 도로 위에 갇혀버렸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이렇게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곳 평화로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1000mm에 가까운 폭우가 한라산에 쏟아지면서 중산간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제2산록도로와 애조로, 월대천 일대, 서귀포 국도대책 우회도로는 자정 무렵까지 통제가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빗물이 도로로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고립되는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불어난 빗물에 차량 안에 갇혀있던 운전자 등 14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하천도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제주시 외도동의 월대천은 교량 상판까지 수위가 올라가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수위가 너무 높아져 버린 그거 아시? 예. 지금 위험 수위로 보시는 거지? 보시면 거의 넘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 동문시장 인근의 산지천도 위험 수위를 넘어서 상인과 주민들은 불안감 속에 태풍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은 강풍과 함께 시간당 최고 135mm의 물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도로와 주택 침수, 농경지 침수는 피해 집계조차 어려울 정도로 이어졌습니다. JIBS 김현선입니다. 태풍은 2시간 50분 전쯤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까지 아직 비바람이 꽤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언제쯤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건지 또 새로운 태풍 소식도 있다는데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수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태풍은 오전 6시 30분경 동해 앞바다로 진출을 했습니다. 태풍의 중심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지만 남아있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들 지역에 비바람도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끝까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남부지방에 태풍특보는 해제가 됐고요. 이 중북부 지역과 일부 충북, 경북과 동해상에는 태풍특보가 계속되고 있고 경남 해안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의 피해가 정리가 되기도 전에 새로운 태풍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현재 괌 북서쪽 해상 멀리 위치해 있는데요. 앞으로 점차 북상하면서 일요일 늦은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태풍의 이동 경로는 매우 유동적이지만 지금 예상대로라면 이 남해안을 따라서 이동을 해서 한반도 내륙을 그대로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 가까워졌을 때 강도는 매우 강해 강풍 반경은 500km나 되는 대형 태풍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태풍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태풍 마이삭이 남기고 간 비바람에 유의하시고 내일부터는 10호 태풍 하이선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뉴스특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